신탄진 톨게이트, 신탄진 톨게이트, 우와, 신탄진 톨게이트입니다. 경사가 엄청나게 심하네요.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약 1km 앞 시속 10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약 500m 앞 시속 10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신탄진 톨게이트 지나서요. 쭉 올라갑니다. 신탄진 IC 지나가요. 약 500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거죠. 혼자 귀농하려고 땅을 좀 사신 분이 있어요. 나이 좀 들었으니까 나도 귀농해볼까 하고 미국 동지 고율의 김길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조종하는 분이죠. 귀농하려고 땅 좀 샀어. 27만 에이커. 여기 얼마나냐면은 제주도보다 작아요. 그걸로 귀농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한 25% 정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 빌 게이츠 씨한테 가끔 물어본 무슨 시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게이츠한테 물어보다 이런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게이츠 씨, 루머가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루머가 있대. 이건 미국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런 루머가 있대요. 빌 게이츠가 미국 농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라는 루머. 그리고 빌 게이츠가 내 머릿속을 조종하고 있다. 그것도 루머죠. 이거 물어보는데 자꾸 물어본대 자꾸.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공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미국 농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겨우 27만 에이커밖에 없다. 제주도 60%만 한 거죠. 코딱지만 한 겁니다. 아까 전에 그 땅 부자들 봤죠? 거기에 비하면 코딱지만 한 거고, 미국 전체 농지의 0.03%를 갖고 있지 80% 이상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나는 땅이 별로 없다. 그리고 사실 게이츠 재산으로 미뤄봤을 때 제가 봐더라도 정말 소박하게 귀촌을 준비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빌 게이츠가 전 세계에서 재산 1000억 달러, 130조를 넘긴 세계 8명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도 돈이 올라가고 있죠. 1140억 달러, 150조가 지금 재산이 넘는데, 그러면은 제주도 60%뭐 해봐야 아까 전에 뭐 제주도 같은 게 1조라며, 이거 뭐 몇천억 안 할 거냐, 비싸게 쳐서 1조라 그래도 153조 갖고 있는 사람이 1조를 사면 소박하죠? 그냥 뭐 취미생활이지. 그냥 뭐 취미생활 하시는구만. 뭐 집 아파트에다가 그 앞에 뭐 상추 심는 거 약간 그런 느낌? 그 정도 느낌밖에 내 재산의 1%가 안 되는 거예요. 0.2%. 뭐 그냥 그 정도니까 귀촌 귀농하시려고 소박하게 샀다. 뭐 약간 자산 배분하신 거죠.
그런 뜻이 아닐 수가 있어. 우리 아빠 벼농사 짓는데 밭농사 그 과수원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장이 아닐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래 너희 아버지 힘드시겠다 요즘에 포도 농사 잘 되신다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포도 농사를 비행기로 짓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물어봤을 때 우리 아빠 이런 말이 있으면 친하게 지어야 돼요. 친하게. 나무 뭐 이런 얘기에서는 친하게 지어야 되고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모른다는 게 이런 거라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미친가요? 뭐란다는 거지? 약 2km 앞에서 주간 휴게소입니다. 텃밭 아니고 거기가 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천 평짜리인데 와서 뭐 텃밭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로 가도 자기가 양 비드러미의 마이크로 CCP를 아십니까? 하나의 에너지로 전력 생산, 냉방과 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군사팀의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타격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 폭발이 일어났는데 35km 떨어진 비밀 기지로부터 무려 35km 떨어진 민가 지역에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엄청난 폭우, 또 흔들림, 공포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고 하는데 이 기지는 이란의 주간 후교선다. 생산, 발사 기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기지를 타격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토와 러시아가 굉장히 긴장 관계를 고조되고 있죠. 그러니 나토가 정말 전쟁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면 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신의교대 군사팀이 관리 잘 해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호이 31KM 전투기에 프랑스의 칼리오스 타겟팅 포드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가 3호 전용 전투로봇 아이언클레드를 투입한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수호이 31KM 전투기에 프랑스의 타겟팅 포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공군 라팔 최신 버전에 들어가는 칼리오스 포드를 장착하는 것인데 과연 수호이 31KM의 납부된 컴퓨터가 칼리오스 같은 최신 센서의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량 퇴역 예정이었던 U2S 고고도 정찰기가 대규모 성능 개량을 통해 또 한 번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미 공군과 로키드 마틴이 이른바 ATR 프로그램을 통해 U2S 정찰기의 항공 전자 장비를 대폭 개량해 다른 정보 자산과 실시간 데이터 링크가 가능하도록 만든 최신 버전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1955년에 초도기가 나왔으니 총 용기간 70년을 훌쩍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12척을 건조할 예정인 5,500톤급 호위함 모가미급 7번함인 디오도함을 진수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내후 훈련까지 5척을 더 띄우고 후속 모델로 넘어갈 예정인데 5년 만에 중형 구축함급 전투함을 12척이나 띄운 일본, 그 군비 증강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란이 프로펠러 방식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의 속도와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마이크로 터보제트 엔진 탑재 개량형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항속 거리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속도가 최소 3배 이상 증가한 이 개량형이 러시아에 넘어갈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방공작전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참호 소탄 전투에서 보병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센서와 부장을 장착한 무인 전투 로봇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언클레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 드론은 자율 주행 기능과 대령상 카메라를 통한 우수한 상황 인식 능력, 빠른 대응 사격 능력을 갖춰 시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과연 이 로봇이 참호 소탄
청주 분기점, 저기 이거 보기 해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청주 분기점 지나갑니다. 상주하고 보은 쪽으로 가시는 분들 하면서 여기서 그 오른쪽 나가시면 돼요. 지금은 기지로 돌아와서 기름 꺼내서 현상하고 이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 그대로 쓰자 이렇게 돼서 그 개량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1955년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도 벌써 70년 다 돼가는데 이런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0년 우울증 남는 80년 가까운 이런 사용하는 정말 최초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오산기지에 유튜브 다 퇴각을 했는데 좀 더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다. 착륙할 때 워낙 날개가 기니까 날개가 땅에 단수했죠. 그래서 이 슈퍼 스포츠카들이 와서 날개를 받쳐줍니다. 그래서 같이 착륙할 때 날개 받쳐서 양쪽에 스포츠카들 쉐보레 까마로 뭐 그런 차들로 저는 예전에 봤는데 요즘 어떤 차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스포츠카의 천장에다가 날개를 받치고 이렇게 같이 주행해서 착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더 볼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본의 모가미급 5,500톤급 구축함인데 이걸 22척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해군력 어마어마하게 증강하는 거 보고 야 모가미급 이거 12척에 쓰다고 하자. 그리고는 나머지 10척 계획했던 거 그거 신급이라고 해서 더 큰 거 6,000톤급으로 해서 그걸 만들자라고 하고 이 모가미급 벌써 7번함 진술했고요. 2025년까지 12척 모두 완료하고 2025년에 바로 그냥 신급 초도함 같이 그냥 진술을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방비가 느닷없이 2배로 올라버린 일본이 그냥 뭐 돈을 주체를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인데 정말 이 국방력 강화를 주창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럽습니다. 이야, 우리나라도 갑자기 국방비 2배 오르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이러한 샤이드 136 드론 이게 프로펠러로 움직여서 시속 180km로 비행을 하니 운 나쁘면 소총탄에도 기관총에도 그리고 대공포 이런 데 걸리면 격추될 확률이 아주 높죠. 또 날개가 넓적하니까. 그런데 이걸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자 해서 소형 제트 엔진을 집어넣었다 이거죠. 약 그래서 1km 속도를 최소 시속 3배로 100km 하겠다. 이동식 과속 단속 그러니까 구간입니다. 최소 500km에서 600km 이상 시속으로 그런 정도 날아가는 이런 속도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이게 이란이 만들어서 지금 전선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곧 투입하겠죠. 그래서 요거 동영상 앞서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그냥 내려 꽂아버리면서 제법 강한 폭발력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이런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타나서 우크라이나의 후방 도시들을 때린다면 정말 우크라이나가 또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우크라이나가 참호, 러시아가 참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길게 파놨죠. 그 교통호들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통호에 쑥 들어가서 사람이 그 교통호도 그냥 일직선으로 쫙 당기는 게 아니죠. 꺾어서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한 번 꺾을 때마다 다음 꺾는 지점까지 갈 때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또 그렇게 해서 화력으로 제압하고 그럼 또 이제 조금 더 전진해서 다음 꺾는 데까지 또 치열한 전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전진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피해도 크죠. 그래서 이런 전투 로봇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바닥에 있는 이 바닥의 보도블럭을 보니까 폭이 한 30cm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도블럭 3개 안에 이 타이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봐서 폭이 1m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6mm 기관총이나 뭐 이런 거 장착하고 이제 들어가고 센서 있죠. 그래서 한참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3호 전용 전투 로봇인데 야, 이런 거 들어와서 쏘면 러시아군 정말 무섭겠습니다. 소총으로 파괴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약 저기는 마구마구 500m 소총을 시속 쏘고 100km 이동식 그럼 과속 이거 단속 파괴하려면 구간입니다. RPG-7이나 이런 거 쏴야 되는데 뒤에 우리 동료가 있으니까 후폭풍대는 쏘지도 못하겠고 정말 큰일 났네요. 이런 거 만약에 진짜 참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과 나토가 대규모 전면 현재 인간들이 그대로 있고 석기 시대 스톰 에이지로 돌아가면 몇 년 만에 다시 우리 지금 현재의 문명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단지 기억한 정보만 이용해서 지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 어떤 형태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할 거거든요. 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싸워 이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어머니의 배양 능력이라고 할까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에는 없는 색깔이 없었어요. 그 곰팡이는 그러면 일단 나눌 수는 없죠. 성이 뭐예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산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김범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박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재밌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내용들 먼저 좀 해결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 본격적인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대기가 늘 가득하다 보니까 공기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이제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올라갈수록 점점 희박해지고 이제 우주로 가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우주 전체 공기가 만약에 꽉 차 있는 상태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우주 나가서도 숨쉴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공기 저항에 의한 속도 감소가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딱히 지구의 속도를 저해할 만한 요소가 없지만 공기로 가득 차 있다면 점점 더 서서히 느려지게 될 거고 결국에 태양 쪽으로 빠져버린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저항이 계속 있으니까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에도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치겠군요. 네, 실제로 죽어가는 별들은 우주 공간 주변에다 계속 먼지 구름을 토해내거든요. 그때 퍼져나간 먼지 구름 때문에 옆에 멀쩡히 돌고 있는 행성의 속도가 느려지고 진짜로 그래서 안쪽으로 점점 궤도가 작아져서 잡아먹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 제가 이 질문 주신 분께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주도 딱 텅 비어있진 않아요. 굉장히 높은 밀도의 가스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거의 진공 아니에요? 물론 밀도가 굉장히 낮죠, 대부분은. 근데 밀도가 유난히 높은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은하가 바글바글 모여있는 은하단 중심으로 가면 워낙에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동영상도 광고로 끊김없이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즐길 수 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하나로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 1개월 무료 체험하세요. 바글바글 모여있는 은하단 중심으로 가면 워낙에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가스 구름들이 높은 밀도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로 어떤 거예요? 주로 수소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논문 쓰고 연구했던 천체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요렇게 생긴 은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밀도로 가득 찬 은하단 공간 속을 은하들도 막 헤엄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하들은 별도 품고 있지만 가스 물질도 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하단 공간 속에 채워져 있는 높은 밀도의 가스 물질이 은하가 품고 있던 가스 물질을 밀어내요.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 뒤로 빵가루 흘리는 것처럼 은하가 자기 궤적을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던 가스 물질을 다 풀어냅니다. 아 그게 풍수로만 그 뿌리 같은 게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약간 은하 버전의 혜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기하다. 수가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 약간 촉수 같잖아요. 그래서 헤파리오라고 부르고 그렇네. 젤리피쉬 갤럭시라고 부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스는 놓고 네, 자기가 벗겨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은하는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유체 속에서 움직일 때 받는 압력을 램 압력, 램 프레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벗겨지는 그 과정을 램 프레셔 스트레이트, 램 압력으로 벗겨서 나가는 속도가 나옵니다. 네, 은하들 속도는 물론 거리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 수백 킬로미터 퍼 세컨드 정도 움직입니다. 1초에? 네. 빨리 왜냐면 은하단 중력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은하들은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이거 잘못 찍힌 거 아닙니다. 저도 언뜻 보고 잘못 찍힌 네, 거죠. 번지거나 그런 거 같긴 하지만 대신에 가스 물질이어서 가시광 사진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전파 이런 거 찍었을 때 남이 분기점. 남이 분기점. 아니 가시광 하니까 굉장히 오래 보고 있어요. 근데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잖아요. 비치면은 가시광 송이고 뭐
없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만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은 더 오래 걸리겠죠. 지금도 사실 우리 모두 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휴대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 있는 당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좋아. 각자 분야에 전문가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휴대폰을 다시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책이든 어떤 기록의 형태로 지식이 전달되는 짧은 시간은 그게 아니라 자기 기억한 정보만 이용해서 다시 문명을 만들어내는다고 하면 우리가 책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종이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이를 어떻게 만들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조금 많이 오래 걸려요. 종이 만드는 또 종이 공장 물건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 같은 것들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김버튼 뉴스를 생각해서 물리학적인 계산에다가 생물학적으로 한 곱하기 2.5를 기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게 많잖아요. 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싸워 이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맞아요. 재건축하는 거 재건축 안 되잖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문명을 건축하는 건데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싸우느라고 해서 아마 1.5 곱하기 2 내지는 싸워가지고 또 다시 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새로 문명 갈아낸다고 치면 지금의 지식 그대로 갖고 있고요. 어느 땅 가시겠습니까? 저 와봤어. 어디 강남에 가실 거예요? 강남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강남이에요. 꼭 여기만 있어야 되면 다른 데더 좋은 데로 가. 수용.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낸 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을 어떻게든 조율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팩트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그 어떤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의 가능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 오히려 지식이 다 많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결과지 하기 좋은 데로 가실까요? 사이 좋은 데로 가겠습니다. 그런 질문 하나 해결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우주정거장에 있으면 계속 자유로드롭한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냐. 무중력 상태니까. 네. 자유로드롭의 무중력 혹은 바이킹의 무중력 이때는 저는 항상 요의가 좀 느껴지는데 요거 전 예를 들어 이 우주 정거장 가면 계속 달고 있으면 기저귀 차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주인들 얘기 들어보면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위아래 이런 감각도 없고요. 계속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 쪽으로. 물론 처음에 갈 때랑은 익숙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계속 내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구명조끼 입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때 그 느낌이랑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중량이 느껴지지 않을 때의 감각, 추렁추렁인데 그때는 이제 부력에 의지해서 내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비슷해요. 아, 그래요? 물에 떠 있을 때는 내 몸이 전체는 떠 있지만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여전히 중력을 느끼고 있고 우주 공간에 갔을 때는 내 몸뿐 아니라 안에 있는 지방과 같은 괜히 무중력이죠. 차이는 있어요. 네, 그러네요. 맞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적응하게 되잖아요. 우리 뇌는 뭔가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익숙한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 있으면 처음에는 말씀하신 느낌을 갖다가 무슨 반응이 약하게 느끼거나 안 느끼지 않을까. 제가 안 나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우주인들이 이제 인터뷰했던 거 가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계속 그 감각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멀미 같은 건 안 한대? 그래서 실제로 멀미도 많이 합니다. 멀미 많이 해요? 네, 멀미 약도 먹고 이렇게 먹겠지. 뭐 그걸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느낌. 아우 나 되게 싫겠다. 난 못 살겠는데. 그러면 우주에 나가서 그냥 우주 정거장 말고 예를 들어 화성 간다거나 달 간다거나 할 때도 계속 그 느낌이겠네요. 결국 무중력이죠. 그쵸. 우주 여행하는 동안엔 당연히 그 느낌으로 가는 거고 화성에 가도 중력이 약하니까 조금은 덜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래서 가실 거예요, 교수님은? 네. 하지만 미생물학자 먼저 간 다음에 맞아. 지적이 많이 쌓고요. 짧게 요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몸집이 큰 생명체들, 뭐 영화에서 보는 그 생명체들 보면 다른 게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실험이 예를 들어 막대기를 제가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얘가 1m짜리가 쓰러지는 시간하고 얘가 10m짜리가 쓰러지는 시간을 생각하면 중력 때문에 움직이는 거리가 시간의 제곱이 돼요. 근데 1m짜리 막대가 1초에 쓰러진다면 10m짜리 막대를 손에서 잡고 있다가 보면 100m로 갈게요. 100m 막대라면 10초가 걸려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폭포, 커다란 폭포를 영화에 보여주고 싶다. 근데 폭포에 가서 찍을 돈은 없다. 그러면 작은 폭포
같은 애들은 그러면 천천히 가는 게 맞군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커다란 맞은 거 대표 거대 없이 싸우잖아요. 그거 만약에 실제 만들면 그냥 다 피할 수 있어요. 주먹이 날라온다 그러면 날다가 살짝 째면은 다 피합니다. 맞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태권도가 좀 맞추기.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이셨던데.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재밌으신 분들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과학자분들께 여쭤봐서 공개로 대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은 김현국인 교수님도 오셨고 그동안 바퀴벌레와 미역으로 잘 오셨는데 뒤로 뭐 큰 감망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뒤로 하나 있긴 있어요. 사과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본의 아니게 발연기를 보여드려가지고 맨발의 발연기를 보여드린 게 있어요. 네네.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신발이 푹 젖어가지고 알리라고 했는데 맨발에 발연기 돼서 노출신이 나와서 정말 죄송하게 발 노출신. 네, 죄송하게 생각했는데 네, 양해도 원치 않았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네,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딱 어울리는 곰팡이 주제로 한번 해볼게요. 바퀴벌레 이름부터 곰팡이가 곰팡이 우리 스물이 말이죠 이거는 오랜만에 그렇겠죠? 네, 곰팡이라는 거는 어감이 어떠세요? 뭔가 좀 약간 습하고 썩을 느낌. 뭘 곰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곰팡이 하면 못 떠오르세요? 음식에 이렇게 그렇죠. 네. 핀 거 있잖아요. 아, 저는 우리 어머니의 배양 능력이라고 할까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잘 기르세요. 곰팡이를 네, 여러 군데서 잘 기르시는데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냉동실에서도 그 아이를 꼭 키우시더라고요. 냉동실에서 냉장실이야. 냉동실에서 저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냉동실은 불가능이죠 원래. 흰 거를 넣어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다. 아유 냉장 망치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여튼 냉동실 안에서도 꽃을 피우셨거든요. 곰팡이 중에 느리지만 추대사 있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요? 남극 곰팡이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색깔도 이렇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없는 색깔이 없었어요. 약 1km 앞 시속 100km 이동 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핑크빛도 있어. 곰팡이 색깔 좋은 거 많아요. 아 그렇죠? 웬만한 아마 우리 교수님 연구실보다 우리 집이 화려했을 겁니다. 보면 실처럼 올라오잖아요. 가는 실처럼 보이죠. 가는 실처럼. 이게 실이니까 곰팡이 만드니까 팡이실이에요. 팡이실. 곰팡이가 만드니까 팡이실. 그 실같이 올라오는 걸 팡이실이라고 하나하나는 팡이실, 한자로는 균사. 이게 실사자거든요. 팡이실인데 실 모양으로 자라니까 사상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곰팡이 대표적인 게 사상균이 있고요. 사상균이 네, 곰팡이고요. 곰팡이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뭐 버섯종을 그런 건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곰팡이 좋아하네. 엄청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버섯 쪽으로 엄청 잘 먹어요. 곰팡이에요. 곰팡이랑 똑같진 않죠. 아니에요. 그게 아까 말한 팡이실이 위로 접히고 접히고 하면서 위로 올라 자라면 갓대고기 건드려요. 팡이실이 계속 모여서 압축이 돼서 중합이 되면 드시는 버섯까지. 아니 버섯은 냄새 안 나는데. 버섯도 맡으면 되는 냄새가 나긴 나죠. 곰팡이 냄새가. 아니 송이버섯도 그런데 곰팡이인데. 다 버섯 모든 건. 그래요? 네. 노루궁뎅이 버섯도. 그럼. 버섯 좋아하시네. 괜히 진짜 맛있어요. 혹시 맥주도 드세요? 맥주? 와인 드시죠? 효모도 곰팡이에요. 효모도 곰팡이야? 네, 그래서 곰팡이 종류 3개예요. 화상균, 버섯, 효모. 다 모아서 곰팡이. 다 모아서 곰팡이라고. 그리고 곰팡이를 넣고 있으면 안 되는 게요. 증상에 있는 생물을 이렇게 놓고 그걸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동물, 식물 큰 가지로 따지면 곰팡이하고 옥모라고 제일 가까워요. 가깝다? 네. 우리하고 곰팡이 상당히 가까운 친척벌이에요. 진화의 나무를 생각하면 곰팡이하고 동물이 갈라진 게 식물이 갈라진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가까워서 식물보다 동물에 더 가까워요? 곰팡이는? 훨씬 가깝죠. 뭘 봐서요? 생긴 건 식물이 가까운 것 같은데? 뭐 유전자 것도 그렇고 식물은 광합성 하잖아요. 광합성 하잖아요. 그러네. 이쪽에 동물이네. 아니 근데 곰팡이 만약에 균이면 발에 있는 게 놔두면 버섯처럼 걔 다 다른 균이가 다르죠. 동충한 손을 발에서만 이렇게 팽이버섯 나가고 뜯어먹고 그런 거 안 되고 그거 안 되고 버섯은 사실 어디서 많이 자라냐면 산에 가다 보면 나무 쓰러졌을 때 죽은 나무인데 버섯 쓰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죽은 나무 생겨나서 거기가 걔네들이 살기 좋은 환경인 거죠? 어둡고 축축하고. 축축하고 근데 나무가 잘 안 썩잖아요. 버섯이 죽 기능이 뭐냐?
손수가 잘 안 썼는데 우리가 집도 짓고 옛날에 배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굉장히 잘 안 쓰는 성분인데 먼저 버섯이 펴서 그걸 한번 크게 잘라줘야 그 다음에 세균이 몸으로 들어가서 완전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버섯은 굉장히 중요한 분해자 역할을 해요. 생태계에서. 버섯이 그 나무 같은 걸 애들 잘 먹으면서 약 쭉쭉 500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곰팡이 다 먹죠. 안 자라는 데가 없잖아요. 나무 먹부터 시작을 해서 집에서 많이 키워보셔서 아시니까 곰팡이 안 피는 데가 없잖아요. 대단해. 제거하기도 어렵고 겨울철에 결론상 생기면은 곰팡이 또 그렇게 해도 힘들잖아요. 그만큼 포자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맞아, 이게 천장에도 물 좀 샜다 싶으면 바로 날 시작이에요. 그거요. 순서로 보면은 제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식물보다는 먼저일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버섯이 사실 나무를 그쪽이 먹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식물을 사실 좀 솔직히 딱 잡부지가 보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주시겠죠? 속으로 봐야지. 아니, 곰팡이가 이렇게 폈어요. 살짝 제거하고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는. 그럼 괜찮아요? 아니면 곰팡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그 곰팡이가 그렇게 뭐 독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고 그러는 거라면 달라질 텐데 그동안 드시고 괜찮으셨잖아요. 제 기억엔 없는데 아주 큰 문제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이 나는데 확 잘라버리고 먹으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 이런 거 있을까 생각이 들죠. 얘는 뭐 끓이면 괜찮아요? 곰팡이 잘 죽는데 이런 게 있어서 독소 가운데 끓여도 파악이 안 되는 독소들이 종종 있거든요. 곰팡이 중에 미생물이 만든 독소가 다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죽는데 독소가 남아있으면 위험하죠. 얘는 죽어도 독소 나와요. 독소가 사슴 못 죽어서 입고 남기고 호랑이 가죽 남기고 얘는 사슴을 남기고 어떤 독소들은 열에 강한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걸 만드는 곰팡이였는데 곰팡이 끓였다고 해서 독소까지 그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색깔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무슨 색이었나? 무슨 곰팡이 피어서 그건 먹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가 푸른 곰팡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페니실린도 하고 CG에도 붙고 이제 그런 것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이 색깔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험하더라고요. 정말 하지 말아야 돼. 그다음에 버섯도 팔에 한번 버섯이고 그거다 그게 전문가가 볼 수 있는 거지. 섣불리 큰일 나죠. 곰팡이는 그러면 일단 암수는 없죠? 암수는 없죠. 없어요? 네. 다 성격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뭐를 질문하시는데 그게 궁금한데 네. 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이 있냐? 그렇죠, 그렇죠. 예. 암수가 없냐고 물어보시면은 암수는 없어요 말씀드리는데 성이 없냐고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성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이 뭐냐? 성이 뭐냐? 아, 그 다음 세대로 가기 위한 뭐라고 그러는데 박수 한번 쳐주는 필요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거의 앞부분을 정답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이 뭐 정확하게 이야기는 어려운데요. 생물학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새로운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성하면 항상 메일, 피메일, 암수만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세균들은 무성생식을 하니까 곰팡이도 무성생식을 해요. 포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얘네가 이 환경이 되고 기회가 되면 다른 개체랑 합체를 해서 자손을 증식을 해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무성생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메일, 피메일이 아니고 일종의 얘네 메이팅 타입이라고 해서 전파평 이렇게 타입이 있는데요. 타입이 유전자 하나로 모두 결정이 되는 거라서 그게 타입만 다르면 다른 성이 되는 거니까 보여주시면 그냥 만나요. 근데 이런 메이팅 타입이 많은 경우는 뭐 1000개에 그렇고 그러니까 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암수는 말했었는데 성이 1000개면 넘게 이것과 저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타입 들어가요. 자기하고 같은 타입하고는 전파평을 안 그래서 접하고 해요. 다른 친구들이랑은 성이라는 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다시 섞는 거인데 똑같은 애들끼리 섞어봤자 그럼 이 과정에서도 원래 개체의 절반씩이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얘는 똑같이 반반에서 그냥 가야 돼요. 굉장히 그 다양성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왜냐면 곰팡이 엄청나죠. 암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다양성이 다양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건 확인이 필요한데 버섯이 곰팡이 한 종이잖아요. 버섯만 해도 대략 19만 종, 30만 종. 우리한테 알려진 게 한번 15,000 종 아마 그럴걸요. 근데 버섯을 집에서 그렇게 많이 하나? 이제 우리가 키워는 키워놓은 버섯이 이렇게 안 되는 어마어마하군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근데 그 곰팡이가 핀 데는 기질환 같은 거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건 개인의 면역 기능의 차이니까 보통 그래서 왜 아주 연로하신 분들 노환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맞으실 때 보면 많은 경우가 폐 관련 질환으로 많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들어오는 거를 평소에는 그렇게 해로운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 기능이 떨어져서 얘가 들어와서 잘할만 하잖아요. 촉촉하고 따뜻하고. 얘는 그냥 성장할 뿐이에요. 얘는 성장인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염. 그러니까 성장과 감염은 결국 보는 관점이죠. 우리는 감염에는 성장. 그러면 썩는 것과 발효되는 것도 역시 관점 차이입니다. 정확하시죠. 그러니까 부패, 발효, 분해 이건 다 우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분해가 돼서 우리가 좋으면 발효, 안 좋으면 그렇게 하면 부패라고 그러는데 사실 어떤 발효 음식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힘든 사람한테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청국장.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중심으로 봤을 때 결국 미생물도 똑같은 거예요. 하면 안 좋은 냄새 나는 건 이거 뭐예요? 그거는 보통 이제 이게 재료가 뭐냐면 다른데 탄수화물이 되면 냄새 고약하지 않아요. 술이 되거나 뭐 향이 괜찮아요. 근데 단백질이 섞게 되면 거기서 단백질의 질소 암모니아 만들어지고 황화수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냄새 내는 거 이렇게 지금 우리 정치인들한테도 부패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발효한 요거네. 우리 위원님은 굉장히 숙성되셨습니다. 우리말로 해서 제가 가장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잘 사갔다. 사갔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이 잘 사가서 이렇게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썩는 사람이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게 발효와 저는 그래서 발효 우리가 인생 잘 사가야 되는데 썩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잘 삭힌 게 이제 우리 식혜 뭐 이런 거라든지 젓갈도 잘 삭히면 제가 뭐 제 연구 때문에 젓갈 장인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젓갈집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파리는 생선가게. 그래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잘 삭은 젓갈에는 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파리는 냄새 안 나요. 뭐 과학적으로 검증해보진 않았지만 그 말이 맞아. 이게 잘 삭힌 잘 된 거는 파리 안 나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적당한 온도와 뭐 습도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곰팡이가 정말 여러 군데 치즈라든지 술 이런 데 이제 아마 제일 많이 좀 쓰이는 것 같고요. 우주 나가시면 기술 갖고 나갑니까? 네, 그 술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우주인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돼요? 네, 그래서 뭐 우주 커피, 우주 와인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지나친 음식은 하지 않겠지만 무중력이다 보니까 그 팩이 있어요. 그래서 팩에 빨대가 연결돼 있어서 그냥 쪽쪽 빨아먹어요. 맛은 안 나요. 그런 감성은 조금 떨어지게 빨아먹어야 돼요? 네, 아니면 약간 재미삼아 쭉 짜서 동글동글하게 떠다니는 거 이렇게 먹기도 하고 다른 맛은 없겠네요. 따를 수가 없죠. 네. 와인 같은 경우는 산소랑 또 만나는 시간 이런 게 굉장히 또 맛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산소 만나는 거는 못하겠죠.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와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와인은 많이 안 먹어봤습니다. 다른 술은 좀 드시고. 네, 저는 막걸리를 막걸리는 또 역술이죠. 막걸리는 효모와 다양한 막걸리에 막걸리에 먹고 나면 굉장히 뒤끝이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효모도 아니요. 일단은 많이 드셨었고요. 일단 많이 드시는 게 문제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아프다면 많이 드시는 게 문제고 주량에 비해서 이건 있을 것 같아요. 마실주나 곡주가 순수 알코올 외에 다른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말하는 숨쉬를 유발할 수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드셔서 주종이 문제가 아니고 곰팡이를 근데 요즘 굉장히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여러모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데 어떤 거에 주로 쓴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요즘에 아마 생각도 못한 거 많이 쓰이더라고요. 일단 가장 주변부터 보게 되면 아주 비슷한 소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곰팡이로 옷을 만들고 가방도 할 수 있고 스티로폼 배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환경, 핑계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나사에서 네. 저도 사실 뉴스로 접하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화성이나 달에 갈 때 기지를 짓잖아요. 건축 자재를 보통은 달과 화성의 토양을 부셔서 그걸로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벽돌을 만든 다음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자니 또 설비를 다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냐면 말씀하신 그 곰팡이를 잘 키워서 그걸로 단단한 조형물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한 사례 중에 하나가 한 2주일인가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무럭무럭 자란 거죠. 그게 약간 의자 정도. 우주에 가서? 아니요, 지구에서. 네. 의자 정도만한 사이즈가 돼서 사람이 앉아보고 이런 견고함도 테스트하고 이런 거 있어요. 곰팡이가 되게 단단해질 수 있구나라는 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환희실 말씀드렸잖아요. 세포 벽이 있는데 그 주 성분이 혹시 키틴이라고 하세요? 키틴. 네, 껍질
개껍질을 많고 곤충 껍데기 수성분 곰팡이가 생기는 게 곰팡이를 어떻게 배양하느냐, 어떤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식품의 함량에 따라 성분을 조절해가고 강도나 산성 성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애들 죽으면 항상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인 다음에 만드는 겁니다. 계속 자라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키운 다음에 만드는 건데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재질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곰팡이 포자 가지고 가서 이론적으로 화성에 가서 볼트를 가져가고 나무를 갖고 벌써 곰팡이 키워서 곰팡이에 산소 좀 없어도 잘 살아요. 곰팡이 산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호모는 산소 없어도 잘 하는데 대부분 곰팡이 산소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 정말 뜬금없긴 한데 팽이버섯이요. 그냥 생으로 있을 때는 되게 잘 끓어지거든요. 근데 삼겹살판에 굽거나 찌개를 끓이면 얘가 그렇게 질겨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단백질 이런 게 변성이 돼버리면 질겨지는 거예요. 낙지 같은 것도 그렇고 조개도 너무 질겨져요. 아 그러면 버섯에 단백질이 많아요? 버섯이 굉장히 칼로리는 낮고 지방 함량 적고 비타민과 그런 게 많죠. 건강 기호식품으로 바꿔놓은 자 그래서 이제 버섯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데 가죽 비슷한 이런 재질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의자처럼 이렇게 구조물도 만들 수도 그것도 만든다. 요즘에 대체육, 고기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주에 가서 미생물만 잘 쓸 수 있으면 식량도 해결되고 그렇죠. 건축도 해결되고 되게 유용하겠네요. 대체육 드셔보셨어요? 네, 한번 먹어봤어요. 마셔보세요. 근데 그게 제 대체는 굉장히 역사가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콩으로 만드는 콩고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정말 뭐 그냥 빨리 구워 마셨는데 요즘 거는 먹어보니까 물론 아직 고기 맛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비슷해요. 비슷하시다니 뭐 저는 괜찮아요. 햄버거 네, 햄버거 패티 팔아요. 먹어요. 먹으면 뭘로 만든 거예요? 그런 콩단백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콩고기가 가져가요. 콩고기 갖고 갈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건 우주인들도 있거든요. 우주할 때는 음식 포즈를 모든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굉장히 좀 가볍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분자식량처럼 이렇게 뭘 보면 바로 밥되는 이런 걸로 가져가나? 그렇다기보다 대부분은 이제 동결 건조가 돼서 정말 과자같이 먹는 것도 많고요. 아니면 그냥 맛만 흉내를 내서 대부분은 섞여있는 쉐이크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짜요짜요같이 이렇게 쭉쭉 짜먹는 것도 많고. 근데 요즘에는 우주 식품 분야도 되게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미식가들이 많아졌거든요. 우주 김치도 있고요. 우와. 네, 네. 우주 햄버거, 이제 치즈버거 흉내내는 그런 음식도 있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우주선을 보내는 칼슘에서 가볍게 하고 어차피 물도 가져가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마른 음식에다가 물을 넣거나 하는데 어차피 거기로 가려면 물도 갖고 가야 되니까 굳이 발사 비용 같은 거 생각하면 사실 이 우주 식품 분야 덕분에 레토르트 음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약 3분 카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주 식품 개발 과정에서 나온 기술이거든요. 그래요? 네. 웃으면서 지금 왔어요. 네, 우리가 우주인들이 먹던 거를 이제 흉내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청주 미래 막 먹을 것 같은 그런 서술이 청주 IC에서 나가면 이제 세종으로도 갈 수 있어요. 네, 뜻밖의 선물 중에 하나. 그럼 우주식이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먹는 레토르트. 네, 그런 것들이 많죠. 안 나가고 싶으시죠? 그래도 나가실 거예요? 가서 그 데우는 먹어요? 차게 먹어요? 아, 당연히 이제 배워서 먹어요. 네. 전자레인지 있어요? 네네. 다 있네. 한참 땡! 이렇게 하고 먹는 거예요? 그쵸, 다 배워서 먹는 아 거.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구에서는 아 이거 또 좋은 질문이다.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놓으면 돌리면 그냥 얘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는 중력이 없으니까 돌리다 보면 얘가 우주도 벽 안을 막 부딪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 근데 원리 자체는 중력이 중요하다기보다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이크로파가 나와서 안에 분자를 때려서 뜨거워지는 거라서 정확한 설계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지금 주방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전자레인지를 들고 가서 쓰는 건 아니고요. 케이스가 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약간 돌리긴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뜨거워지는 위치가 일정한이라서 이제 대기한 것처럼 접시 위에 놓고 이걸 돌리면 중력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아니 가운데 고정장치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다. 안 그러네요. 그냥 꽂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돌리면 되네요. 안 돌아가면 한 포인트만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왜 돌리는 거예요? 맛있게 보이려고 돌리나 했거든요. 그래서 돌리는 거군요. 우주 정거장 안에 있는 전자레인지와 유사한 어떤 장치의 모습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기 아, 때문에. 그래요? 한번 나가긴 하셔야 되겠다. 우리. 네, 맞습니다. 네. 이 버섯이 나중에 지금 우주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식량으로 아마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기한 곰팡이 몇 개 좀 이런 건 아마 너네 못 들어봤을 거다 싶은 거 있으면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신기한 곰팡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느타리 버섯. 왜 신기하죠? 얘가 60%. 네, 느타리가 살아있는 벌레를 잡아먹어요, 야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재배하는 거 말고 야생에 있으면은 막대사탕 많이 먹고 살린 복주머니가 있어요. 작은 벌레들이 그래서
기가 돼. 그러면 항의실을 쏙 준사를 집어넣어서 툭툭 빨아먹으세요. 그래요? 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키우는 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나무에 키우는데 야생 상태로 나무에다 키우죠. 잡식이구나. 잡식만 아니구나. 근데 야생에서 그러니까 육식인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원래들이 느타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걸 하려고 그렇게 방어하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느타리 육식버섯이 하나 있고요. 항의실을 꽂고 여기서 이제 뭘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죽고 나면 마비되면 탈출구에서 또 죽 빨아먹고. 동충 같은 거. 동충에서 아들끼리 그 수식어서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그것도 벌레에서 피어내는데 곰팡이 다 자습성인데 제가 육식이라 말씀드린 거는 내가 사냥을 한다는 걸 의미에서 사냥 버섯이다 맞겠다. 사냥버섯. 사냥. 또 하나 특이한 거는 파리에 피는 버섯이 있어요. 파리가 죽으면 파리에만 파리 주로 곤충에 피는 거예요. 파리에 암컷 파리가 죽었어요. 버섯이 펴요. 그러면 수컷이 암컷 한테 가서 대기할 경우가 있어. 죽었는데 왜냐하면 곰팡이가 냄새를 내. 이게 파리의 병원균이거든요. 병원균으로 아무도 죽었는데 수컷이 와서 교미를 하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렇게 되면 그 수컷은 또 곰팡이에 감염이 돼서 또 수컷을 다니면서 퍼뜨리겠죠. 그런 곰팡이가 있어요.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비티를 쓴 걸 비티도 먹는다는 얘기예요. 낚시버섯, 곰팡이, 낚시 곰팡이. 이 곰팡이는 항상 어딘가에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파식되는 뭐 이런 집에 천장이 약간 좀 물새니까 바로 곰팡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에 곰팡이가 없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곰팡이 왔다 갔다 하면 잘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가만히 TV 볼 때 맨날 발 만지잖아요. 나중에 또 머리 옮겨 다니긴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요. 포도도 집어먹고 제일 큰 뭐 버섯이든 혹은 뭐 화상균이든 제일 큰 애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요. 아까 그 항의실 있잖아요. 오레곤주에서 80년대에 발견된 건데요. 땅 속으로 항의실 하나가 6kg짜리 발견돼요. 안에다가 1kg도 아니고 6kg 항의실 하나가 가능해요. 모든 식물 뿌리는요. 밑에 다 연결돼 있어요. 곰팡이 뿌리로. 곰팡이들이 식물 뿌리와 연결돼 있거든요. 균뿌리라고 그래요. 식물의 뿌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쫙 퍼져서. 균의 뿌리가 있고 여기 얘네가 퍼져서 곰팡이는 쫙 퍼져나와서 자기 특기를 발휘해서 영양분 흡수해주고 식물 좋죠. 식물은 광합성하고 당분을 나눠주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일종의 땅속의 인터넷이에요. 왜? www가 월드 와이드 웹이잖아요. 이런 말 있어요. www.world wide 있는 용어예요. 그냥 실제로 나무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락도 하고. 심지어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가 좀 힘들잖아. 광합성하기 어렵고. 그러면 이 모두 와이드 웹을 통해서 약간 넘어줘요. 키우는데 아무리 봐도 안 하니까 6kg짜리 물리적 가능합니까? 야, 이 교수 카르텔 지식인 카르텔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확신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위배되는 자연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답은 정해져. 현상이 있으면 그래.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렇죠. 개인이 움직임으로 이렇게 거 진짜 나이도 많겠다. 그게 그 사이에 어떤 약 1km 앞 시속 100km 이동 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정보 교환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똑같아 우리 인터넷하고 인터넷이 좋은 기능도 있지만 나쁜 기능도 많잖아요. 막 바이러스도 퍼지고 안 좋은 것도 퍼지고 걔네도 그걸 통해서 병이나 안 좋은 것들이 그것도 퍼지고 행복하게 그래서 숲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왜 산불 났을 때 두 가지예요. 나무만 크면 이제 뿌리가 살아있으면 금방 자라는데요. 이제 이게 좀 손상이 되면 복구가 좀 힘들어요. 그럼 산불 나야 또 되는 식물들도 있다면서요? 이게 무슨 일정 온도 이제 넘어가야 솔방울 막 쓰시는 거 쓰시는 네, 그런가 봐요.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생태학에서는 산불을 자연 생태계 하나의 구성 요소로 인정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침엽수들은 소나무로 이렇게 계속 휘발성 있는 물질을 많이 만들잖아요. 한짝 맞으면 자연적으로 발화되기가 쉬워요. 승진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러면 불이 나면은 그게 막 퍼지면서 이게 딱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연적인 거고 그런 작은 산불이 가끔씩 낮춰야 이제 큰 산불을 막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아주 조심스러운데 그런 식물들, 그런 나무들은 실제로 작은 산불이 났을 때 터뜨려서 시신을 이렇게 하죠. 세렝게티 이런 데도 보면 일정 규모의 불들이 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한번 싹 하고 다시 이제 머리 새로운 분들이 나가나고요. 사포장도 발사는 작은 상품도 개입해서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은 상품을 계속 보면 과도하게 혼착이 돼서 헌법주의나 상품이 계속 맞아요. 근데 요즘은 작은 상품으로 굳이 장하지 않아요. 실제로 요세미티 가면 그 사진 있어요. 몇 년도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상당히 그 소방 당국이 수동적으로 진화 작업을 했어요. 이런 거였어요. 이번 산불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잡불을 박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때 정말 위험한 지역이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진화를 했고 그 상태 잠깐 들은 거죠. 논란이 많은데 정말 그러고 나서 1년에 쌍꺼풀 없어요. 사진 갖다 줬어요. 80몇 년도인가 그렇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다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런 거 없고요. 우리나라 산불도 언론에 보도되는 건 큰 산불만 보도되는데 작은 산불도 꽤 많아요. 자연 발언, 자연 발언. 그런 거는 지금도 끄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규모가 커지면 위험하니까 개입하게 되니까. 또 산불 같은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이제 무서운 거고 재앙이 되는 거지만 사실 자연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활동일 수도 있겠네요. 자연만 놓고 보면 자연 발언. 약 500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불편한 거고 재고 막 무서운 거지만 자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작용일 수도 있는 거고 자연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곰팡이 입장에서 곰팡이 입장에서 고기 썩은 냄새 독하고 공기운은 그래도 좀 괜찮아. 그렇죠. 잘 발효시키고 잘 통제해서 숙성시키고 사귀면 잘 사귄다. 잘 사귄다. 그렇게 또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사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로 이 주제에 있는 저희와 사귀시면 좋아요랑 구독자로 요즘에 또 저희가 회원 전용으로 또 미리미리 공개하는 게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이용해 주시면 저희 콘텐츠 만드는 데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바다 한복판에서 파티를 벌이던 중 기상 악화로 인해 무인도로 떠밀려 내려온 주인공 젠. 잠시 후 우리는 친구 브래드를 발견하지만 그의 부상을 입은 브래드. 그녀는 브래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코코넛에 쏟아붓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모습을 잃고 마는데 잠시 후 해변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사람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실려버린 그녀. 공포에 실려버린 그녀는 말이 맑자마자 이곳에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여행 가방으로 표류를 하기엔 무리였고 일단 안전한 곳을 찾아 숨는 그녀. 그렇게 해가 저물고 잠시 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단 마냥 그의 생명체는 다시 그녀를 찾아오는데 쟤는 공포에 실려버립니다. 그의 생명체로부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채 그녀는 작은 물고기들을 이용해 사냥을 시작하는데 그날 밤 잡은 상어를 이용해 그의 생명체를 유인하는 그녀. 하지만 잠시 조인 사이 상어는 사라져 있었고 다음날 그녀는 떠밀려온 누군가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쟤는 시체를 이용해 다시 그의 생명체를 유인하려는데 그리고 그날 밤 엄청난 거구의 그의 생명체를 본 그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약 500m 앞 옥산초림 쉼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육지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녀는 나무 위에 잠자리를 만들게 되고 그날 밤 이그의 생명체는 어김없이 그녀를 또다시 찾아오는데 바로 그때
여기가 옥산 졸음쉼터입니다. 야이, 거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에헤이 참, 깜빡이 킨다고 되냐.
분기점 옥산 분기점입니다. 약 500m 앞에서 청주 휴게소입니다. GS 주유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17km 천안 삼거리 휴게소입니다. 청주 휴게소네요. 이게 조금 더 목천 IC예요. 무서워 보이거나 저기 안테나 세워져 있는 산 있잖아요. 그 밑에가 그런 것들을 독립기념관입니다. 그 목천 IC에서 바로 나가면 목천 IC 저 독립기념관으로 갈 수 있어요. 표현 이용해서 이제 그 기법 이름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뜻을 어떤 식으로 그래서 여기 실선에서 그냥 그래서 그게 위치라는 느끼고 나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따라서 하는 게 구격준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마다 보시면은 그런 구격준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단층 효과 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계속 중첩시키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진해지는 부분도 생길 거고, 한쪽에는 옅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법도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산 등성이 사이사이 보면은 산 사이에 잔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찍혀져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지금은 이제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걸 쌀 밑자를 써서 그거를 미점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서양 미술사에는 점묘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점묘에서 미점준으로 사용되는 그림에 있어서 엄청난 기법들이 나는 거예요. 생소한 기법들 때마다 약 1km 앞 시속 8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절정이다. 제가 그림을 잘 보여주지만 토론전을 보신다. 얘기를 하셨는데 토론전을 보시면 진짜 저 그림을 보고 싶어서 미술관을 멀리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미술관 주변에서 특히 대화 제 그림이 좋은데 저도 이 그림을 보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을 그렇게 거침없이 그렸을까라는 시기가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약 500m 앞 시속 8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실 아까 잠깐 묘사가 되긴 했었는데 죽을 때까지 엉덩이 이만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요? 네, 그 그림 중에 이만한 살짝 그리다가 예를 들어서 그리시면요 자를 이런 그림을 처음 그리면 나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까지 그렇지만
천안 휴게소. 어제도 화산을 내려다가 그림이었습니다. 천안 휴게소 지나요. 이렇게 변명을 했다라고 하면 당내에 유명한 수사관의 수요자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수요자의 수준이 높으면 생산자, 화가들의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상승자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극사실 조선시대 초상화를 득점 감상해 보겠습니다. 작품일까요? 왼쪽으로 아, 대저희 성비의 어제이네요. 저희 이제 거기서 굉장히 좀 봤던 작품. 근데 이제 어제는 천천히 보니까 근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오히려 진짜 서양화가들이 그렸던 서양화가들 그 의뢰를 받아서 이제 왕이나 그런 그 당시 권력이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왕의 초상화들 되게 많이 그렸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어제들이 훨씬 더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성계 어진도 자세히 얼굴을 확대해서 보면 이제 오른쪽 눈썹 사마리 같은 우리가 봤을 때 왼쪽. 그렇죠. 예. 그 사막이 최고조 넘이면 약 사막이 1km 시속 110km 과속 중입니다. 주원장 대중과 성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처음에 있는 그대로 그냥 주원장. 지금 아주 잘생긴